6강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우리가 배울 수업 범위는 키워드 24부터 이제 5형식 끝무리까지 총 30, 키워드 30까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6강에서는 키워드 24부터 27까지 끝낼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재 33페이지부터 볼게요. 자, 보어가 있으면 불완전, 보어가 없으면 완전,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 목적어가 없으면 자동사. 자, 그러면 목적어가 있어서 타동사이지만 보어까지 있으니까 이를 합쳐서 불완전 타동사라는 이름을 지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오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오형식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유명한 문법이지만 사실 세계적으로 배우는 국가가 별로 없어요. 제가 아는 부분에선 일본과 대만 정도가 오형식을 배웁니다. 그럼 왜 우리는 오형식을 배우게 된 것이고 그토록 오형식이 많이 출제되는 걸까? 일단은 우리가 오리지널 버전이고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886년 당시 조선 후기 왕 고종이 즉위했을 당시인데 그 당시 최초 근대식 공립교육기관이었던 유경공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서 영어를 가르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일제감정기 1910년 이후에 이제 영어를 가르치려면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조선으로 유입하게 되었고 이들이 영어를 가르치게 되는 거였죠. 자, 이 사람들은요. 당시 일본에서 번역에 관한 영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영국의 궁정학자였던 찰스 탈버트 어니언스라는 학자가 오형식이라는 이론을 발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조선에 유입이 되고 광복 이후에도 학습 체계가 바뀌지 않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는 그때 그 당시 오형식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영어에서 오형식으로 활용되는 동사구는 많지 않습니다. 자, 그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시험은 언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개념보다 문제를 내기에 적합한 요소에 주목을 합니다.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헷갈리는 건 이 동사가 자동사인가 타동사인가를 생각할 뿐이지 이 동사가 오형식인가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자타동사 구분하지도 않고요. 실제로 문법을 풀 때는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만을 구분할 뿐이지 이게 오형식 동사인가까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정되어 있는 오형식 동사는요. 우리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교과목 범위 내에서만 출제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위 안에 있는 동사구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33페이지에 가장 기본적인 오형식 동사로 자, 아래 보시면 make, call, name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한 가지만 더 짚고 갈게요. 자, 이 형식에서 문장 성분이 보어 자리에는 일반 형용사, 분사, 부정사,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형식에서 주격 보어에는 어떤 요소가 자리를 잡든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 형식 같은 경우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목적 보호라는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하는지도 대체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형식으로 쓰이는 동사구에서 목적 보호에 어떤 품사가 자리를 잡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는 암기가 수반되기 때문에 미리 각오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make, call, name을 보겠습니다. 자, 이 동사는 기본적인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 보어에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역할이라서 보어와의 관계가 대등하다면 명사, 목적어의 상태를 보어가 나타낸다면 일반적인 형용사나 분사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지금 4번, 소주제 4번에 예문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They elected the person chairma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the person에 해당이 되고 chairman 이라는 부분이 목적 보어가 되겠죠. 자, 그 사람이 의장이고 의장이 그 사람을 지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대등한 관계로 불러요. 그럴 때 목적보어의 명사가 나올 수 있더라.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시면 We name the planet the Earth. 자, 행성이 지구고 지구가 행성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대상이 대등한 부분이라서 명사를 쓴 겁니다. 보호라는 자리에.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시면 He made his mother happy. 자,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를 보시면 행복이란 자체가 엄마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의 상태를 지금 나타내기 때문에 형용사가 목적보어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make, her, name과 같은 이 세 가지 하나 더 추가시키면 일락트 정도까지 알면 좋은데 이 네 개의 동사 같은 경우는 오형식 동사로 쓰일 수 있구나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심화적인 거, 심화보다는 좀 확장된 개념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call이라는 부분, 뭔가를 부르다 라고 할 때 call me 라고 했을 때 call이라는 동사는 삼형식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시험이라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제를 내기에 적합한 요소에 더 집중을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call이란 부분이 뭐 스피킹이나 다른 어떤 부분에서 삼형식으로 많이 쓰이겠지만 우리 편입 영어 문법에서 같은 경우는 또는 공무원 영어나 이런 언어에서는요. 실질적으로 오형식 동사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앞으로 call이라는 부분을 문법에서 보게 되면 우리 오형식으로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인 오형식을 알리는 동사 34페이지 지각동사와 사역동사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34페이지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사역과 지각을 알기 전에 먼저 to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o에 대해서요. 자, 우리가 to에 대해서 정확한 뜻은 이전 강의에서도 언급한 것 같은데 먼저 전치사와 이 부정사가 그림이 같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로도 아마 써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in the direction of 그러니까 뭐뭐의 방향으로 for the purpose of 뭐뭐의 목적으로 또는 뭐뭐를 위해 또는 furthermore 뿐만 아니라 더욱이 정도의 의미를 가져요. 이게 바로 to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to는 공통적으로 뭐뭐를 향한다라는 뉘앙스를 풍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한다는 방향성은 영어에서 결국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앞으로 향하고 결과로 이어지는 동사들은 거의 to를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동사가 삼형식에서 expect, plan, promise 이런 동사들을 보면 목적어에 부정사가 온다고 했던 거예요. 왜? to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to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걸 의역을 하게 되면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어에 부정사가 나왔던 것이고 과거 또는 현재까지 진행이 되는 동명사 같은 경우는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사역동사라는 건 무슨 말이냐? 자, 우선 사역이라는 거는요. 무언가를 시키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causative ver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하는 부분에서 굳이 필기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그냥 편히 들어주는 부분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거니까. 자, 영어로는 사역동사가 뭐다? causative verb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바로 사역동사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동사는 무엇을 뜻하느냐? 자, 일단은 동사 cause의 형용사가 됩니다. cause의 형용사. 우리가 cause가 유발하다, 야기한다 정도이기 때문에 causative verb를 번역을 하게 되면 무언가를 야기한다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동사로 우리는 make, have, let 정도가 있는데 이들 모두 뭐뭐를 시키다, 뭐뭐를 야기하다라고 직역할 수 있겠지만 무조건적으로 해석을 하기에는 동사의 어감을 표현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동사에 해당하는 동사를 각각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뭐 일단은 필기를 굳이 하지 마시고 인강 나중에 복습하면서 듣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바로 make입니다.
자, 우리가 make라는 단어는요. 어디서 시작이 된 거냐? 자, 원래는 이 단어에서 시작한 거예요. 자, 지금 이 단어를 보시면 어떤 게 생각이 날지 모르겠는데, 자, 얘는 우리가 읽을 때 마키안이라고 있습니다. 마키안. 여기다 밑에다 둘게요. 마키안. 자, 이 마키안이라는 의미는 바로 게르만 계열의 고대 영어에서 유래하게 됩니다. 마키안이라는 단어 자체가 과거에 뭐뭐를 만들다라는 의미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make의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주어가 직접 만들어낸 결과물이거나 아니면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그 뒤에 나오는 무엇, 그런 행동을 하도록 직접 만들어내는 것 등 이것을 make라는 단어의 정확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에 영어를 배우다 보면 make를 만들다라고 하는 이유가 과거 게르만족의 언어에서 마키에라는 단어가 만들다의 표본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반면에 이번에 let부터 한번 볼게요. 바로 레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고대 영어에서 유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 이해듣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세요. 아마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사역동사가 무엇인지, 왜 목적보어의 동사 원형을 받는지 다 이해되실 겁니다. 그러면 let을 보게 되면 이 단어는 과거에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어가 허락한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목적어가 그 행동을 원하는 경우에 허락이라는 것을 하겠죠. 이렇게 보면 make와 let은 일정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만들다와 그리고 let은 허락하다, 시키다, 허락하다, 뭐뭐 하도록 하다, 내버려 두다 이렇게요. 자, 예문 하나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예문보다는 제가 설명을 듣기 위해서 쓰도록 할게요. 자, 두 예문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I am going to make him work hard from now on. 자, 아마 해석을 해보게 되면 나는 지금부터 그가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되게 되죠. 다시 한번. 나는 지금부터 그가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나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그를 그렇게 열심히 일하게 만들겠다고 나의 의지가 반영이 된 겁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제가 make가 아니라 let으로 바꿔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예문인 것 같은데 I am going to let him do whatever he wants. 자, 이런 예문이 있다고 칩시다. 지금 거의 비슷하지만 사실상 바꾼 거는 make냐 let입니다. 자, 이번에 이 두 번째 예문을 보면 나는 걔가 하고 싶은 거는 뭐든지 그냥 하게 하겠어. 이런 뜻이죠. 그죠? 좀 더 자세하게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겠어. 허락하겠어가 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make와 let은 일부 차이가 존재하더라. 자, 그러면 마지막 남은 have예요. have라는 것은 have one이라는 요 단어에서 유래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영어 단어에서 유래하게 되는데 우리가 have라는 것은요. 실제로 영어에서 사용하는 사용 빈도수 탑5 안에 들 정도로 정말 많이 씁니다. 자, make와 let의 중간 정도로 보시면 돼요. 우리의 have가 실제로 정확한 어떤 하나의 뜻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매우 적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쓰임새 자체가 너무 다양해요. 예를 들면 have him come here. 걔 여기에 오게 해. 또는 I had the machine work. 내가 그 기계가 작동을 하는 그런 상태로 되게 했다. 자, 조금 빠르지만 마지막으로 I had my car fixed.
나는 내 차를 수리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문을 3개 언급한 것만으로도 이 have라는 거는 다양한 용법을 가지다 보니까 그냥 가지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make와 have와 let의 차이점에 대해선 이제 알겠죠? 자, 이제 우리는 사역동사의 어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영어가 지금처럼 하나의 규칙으로 정리가 되는 거는요. 바로 중세를 거쳐서 근대로 들어오면서부터예요. 영어로 된 문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15세기부터인데 언어라는 거는요. 글로 남겨지기 시작하면 표준화가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야 글을 읽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겠죠. 중세 영어에서는 사역동사 뒤에 부정사가 나오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영어의 간결성이라는 특성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천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목적보호의 부정사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만 넣는 원형 부정사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자, 지금 소주제 1번을 보시게 되면은 예문 3개가 나와 있죠. 자, 한번 볼게요. She made me wait outside the store 이런 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본래 과거에서는 made me to wait outside the store 아마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이때 to를 굳이 의미가 없으니까 생략을 하기 시작하면서 너도 나도 생략을 하니까 이게 표준어로 지금 굳어진 형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도 He had the children play outside. 원래는 to play였겠죠. 그런데 이게 좀 to가 소실되면서 play, 목적보호에 혼자 남는 거예요. He let me drive his car 이라고 했을 때 me to drive에서 to가 이제 생략된 거. 과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서적을 찾아보거나 아마 인터넷 뭐 뒤져보거나 그러시다 보면 과거 중세 영어는 이렇게 쓰는 어법 자체도 아니었어요. 매우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He let to drive his car me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중세 영어의 한 영어로 한번 써본다면 He let to drive his car me 이런 식으로 썼던 거예요. 물론 표기법이라든지 스펠링 같은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세 영어가 지금 현대 영어와 동일한 어떤 어법을 가졌다면 아마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He let to drive his car me. 그러니까 과거에 부정사를 썼던 이유는 아마 to가 빠지면 동사와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He let me to drive his car 이렇게 되다가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to가 없어지고 He let me drive his car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주제 1번에 나오는 것처럼 목적어의 행동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을 목적보로 쓰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표에 나와 있는 글이다, 능동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어가 보어에 관해서 행위 주체일 때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지각 동사가 나옵니다. 자, 지각이라는 뭘까요? 지각. 혹시 알고 있는 지각에 관한 개념이 있습니까? 한번 알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지각이라는 게 뭔지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채팅방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방으로. 지각이란 무엇일까? 뚜렷하게 막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건가? 그러면은 지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다. 그치, 알다라는 거지.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지각이라는 거는요. 감각 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한다. 이게 정확한 정의야. 감각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는 거. 이걸 우리가 지각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대표적인 동사는 표에 나오고 있는 observe, notice, perceive, see, watch, hear, feel 이 정도가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한다면 최근에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listen,
to 이런 단어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listen to라고 하면은 뭐뭐를 듣다라고 할 때, 그죠? 그냥 자동사라고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시험에서는 listen to라는 개념으로서 지각동사가 쓰였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ear이랑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listen to 자체가 하나의 동사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런 동사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역동사처럼 목적보어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이때 원래 있던 to가 시간이 흘러 언어의 변천사를 거치고 지금은 동사 원형만 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동사 원형 말고 현재 분사라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우선 분사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짚어보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마주치게 될 건 바로 분사예요. 이 분사라는 거는요, 흔히 PP라고 부르고 past participle이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다시 한번 past participle 이 단어의 약자가 바로 뭐예요? PP예요. 됐습니까? 자, 일단은 past라는 단어는 당연히 과거라는 거는 의심치 않을 거예요. 그죠? past participle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participle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영영사전을 풀어서 설명하는 게 좋은데 필기하지 마시고 제가 아래 a form of a verb that is used to indicate a past or present action 이 영영사전 풀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일반적으로 ed나 ing로 끝나는 이 동사 형태로서 형용사라는 품사로 쓰이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 자 갖고 와서 영영사전 풀이입니다. 이거는 자 근데 이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한다? 자 한글로 풀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뭐 ed라든지 또는 ing로 끝나는 동사의 형태로서 형용사라는 품사로 쓰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 뒤에 ing나 ed가 붙었는데 그 자체가 형용사로 쓰인다는 거죠. 자, 각각 ed가 붙어 있을 때는요. 수동과 완료의 그림을 가져요. 다시 한번 ed가 붙는 경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가진다. 반면에 ing가 붙는 경우, 그러니까 동사 뒤에 ing가 붙어서 이게 분사라는 역할을 가지게 되면 대표적으로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한 번 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설명을 더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단어가 있다 칩시다. sleeping, dancing. 자, 해석을 해보면 어때요? 자고 있는, 춤추는. 이들은 능동과 진행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반면에 이건 어때요? broken, used, 깨진, 사용된, 중고의 이런 단어입니다. 수동 또는 완료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 왜 break가 아니라 broken 쓰는 건가요? 우리가 과거에 불규칙 동사에 관련돼서 영어라는 거는 불규칙에서 규칙으로 넘어오더라. 그래서 불규칙 동사가 일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ed가 붙는 경우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반면에 ing가 붙는 경우는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각동사의 목적보어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것은 단순히 방향성이라는 걸 이야기한다면 현재 분사는 단순히 방향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목적어 행위의 진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목적어가
행위하고 있는 거를 진행하고 있는 그 자체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각동사는 목적보어의 동사 원형과 현재 분사 모두 올 수 있는 거예요. 감각기관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까지도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동사 원형이라면 목적어의 방향성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현재 분사라면 목적어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걸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시험에서 무엇이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분하는 건 이 리딩 자체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동사 원형과 현재 분사 둘 중 하나가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문 두 번째도 보시면은 He saw her crossing the road. I saw Julia play the piano. 라고 했을 때 ing와 play 둘 다 나올 수 있고 이 리딩 자체로서는 구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둘 다 나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각동사는 목적보어에 목적어가 행위의 주체가 된다면 동사원형, 현재분사 모두 나올 수 있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유형으로 이 지각동사와 사역동사가 출제가 될 수 있겠느냐.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5페이지를 한번 넘겨서 보게 되면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번에는 목적보어의 과거분사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ing 같은 경우에 능동과 진행, ed의 경우에는 수동과 완료를 의미했던 것처럼 이 목적어가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행위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을 받게 되는 그럴 때 우리가 목적어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움직임을 받는다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목적보어에 ing가 아니라 ed가 와야겠습니다. 왜? ed는 수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예문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She had a man repair her car.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She had the car repaired. 자, 첫 번째 예문 같은 경우에는 목적보어 repair이라고 해서 동사 원형이 나왔습니다. 왜? 수리하다의 주체가 지금 누구예요? 그 남자죠. 남자가 차량을 수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지금 동사 원형이 나온 거예요. 반면에 지금 이번에 두 번째 예문에서는 the car repaired라고 쓰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차량이라는 거는 자기가 주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주어가 아니라 무엇으로? 대상이죠. 행위를 받는. 수리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때는 repair가 아닌 repaired라고 쓰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 알고 갈 게 있는데 자, 지금 아래 예문도 보시면 I heard my teacher repeat my name. 선생님이 나의 이름을 반복해서 들은 거죠. 반복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선생이라는 사람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었어요. 근데 지금 바로 아래는 my name repeated many times. 그러니까 내 이름이 몇 번이고 불린 거잖아요. 이름이 스스로 부를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으니까 지금 목적보에 repeated, pp가 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사역동사와 지각동사 모두 다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관계가 수동이라면 이 목적보어에 둘 다 과거분사가 나온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두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let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와는 조금 달라요.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가 수동이라 하더라도 그냥 pp가 아니라 bpp로 써야만 합니다. 이는 다른 이유가 없고 관용적으로 굳어지게 된 현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형식 동사 중에서 목적어와 목적 보어의 관계가 수동이라면 누구만 let 동사만 bpp로 쓰더라 라고 별도로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를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린 27번째로 부정사를 목적보어로 쓰는 불완전 타동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소주제 1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동사에 따른 목적어의 동작이나 행동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부정사가 목적보호를 쓴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역동사를 설명하기 전 제가 to의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전치사 to나 이 부정사라는 것 모두 다 향한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이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목적보호는 목적어가 만들어낸 동작이나 행동으로서 결과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보어의 행위 주체라면 목적 보어에는 당연히 부정사가 쓰이고 이때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은 사역동사나 지각동사처럼 to를 생략하진 않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예문이 3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붉은색으로 expect 이게 오형식으로 쓰일 때 all of it implies to talk to them 이라고 했을 때 밑줄 친 to talk 라는 부분이 뭐예요? 얘가 보어가 되겠죠. 얘가 지금 목적 보어입니다. 그랬을 때 누가 지금 행위의 주체이기 때문에 지금 종업원들이 말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여기 부정수를 쓴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때 to는 절대로 뭐가 불가능하다? 생략이 불가능하다. 이것까지 꼭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아래 보시면은 to serve과 같이 모두 절대 생략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가 능동인 경우에 무엇을 쓰더라? 부정사를 쓰더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정사를 목적보호로 쓰는 이 불완전 타동사 시험적인 논점은 무엇이 되느냐? 아마 또 이게 궁금할 수 있는데 자, 살펴보면 이 부정사가 보어에 나와야 할 자리를 만약에 to를 생략한다면 아니면 이를 현재 분사로 임의적으로 고쳐서 출제한다면 당연히 헷갈리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부정사만을 써야 돼요. 목적보에. 그래서 뭐 현재 분사라든지 임의적으로 to를 생략한다던가 그렇게 쓰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기하는 방법을 우리가 삼형식에서 연음 암기했던 것처럼 살펴볼 건데 자, 이번에는 기대, 요구, 강요, 유도, 허용, 설득, 기타. 자, 지금 표에는 그런 식으로 세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음 암기하는 방법, 연음 암기법이라고 해서 기대, 요구, 강요, 유도, 허용, 설득, 기타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겠다. 어떤 동사들 목적보에 뭐가 오더라? 투부정사가 오더라. 그런데 이때 이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절대로 뭐가 불가능하다? 부정사를 생략해선 안 된다. 하나만 더. 안 됨이를 쓸게요. 하나만 더. 그리고 목적 보어의 현재 분사 또는 원형 부정사. 원형 부정사라는 말이 헷갈리면은 제가 동사 원형이라 쓸게요. 동사 원형 자체만 나와선 안 됨까지가 출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연음 암기법 같은 경우는 기대, 요구, 강요, 유도, 허용, 설득, 기타 같은 경우 목적 보어에 부정사가 나오더라. 그리고 이때 부정사 같은 경우에 생략을 해서도 안 되고 이 보어라는 자리에는 현재 분사라든지 이 원형 부정사 같은 경우에도 쓸 수 없다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에서도 목적어와 목적 보어와의 관계가 수동이라면 PP를 쓰도록 규정했습니다. 그죠? 누구만 제외하고 let 동사만 제외하고 규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xpect, want, ask, require 이 동사들도 마찬가지로 오형식이니까 목적어가 보어에 있어서 행위의 대상이 된다면 당연히 과거분사를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요거까지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확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참고로 확장 같은 경우는 막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버전에 따라서
설명은 차이점을 둘 거예요. 아시겠죠? 자, 확장해서 오형식으로 쓰지 않는 동사가 있는데 자, 지금 보면 hope, say, suggest, propose, demand, insist 이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이 동사들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오형식으로 쓰지 않는 동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형식은 목적어와 목적 보어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와 무엇을? 목적어와 이 보어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적어가 아니라 만약에 주어가 중요한 주체로 문장에서 쓰이게 된다면 다시 말해 주어의 의지가 반영되는 동사 구구라면 오형식으로 쓰일 수 없겠죠. 목적어와 목적 보어의 관계보다는 주어의 행위의 어떤 의지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 동사들은요. 오형식이 아니라 삼형식에 하나여 쓸 수 있습니다. 왜? 삼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가 주체가 되고 그 의지가 반영되는 동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에 있는 동사들 같은 경우는 삼형식 정도로 쓸 수 있더라. 그래서 물론 이 동사들은 1회독보다는 2회독이나 3회독부터 하나씩 암기해 두는 게 좋고 일단은 1회독 정도에서는 hope 정도에 한해서 예문처럼 I hope her to win the contest 이렇게 못 쓴다. 아래 예문처럼 차라리 I hope that she wins the contest 이런 식으로 삼형식처럼 써야 되겠다라고 하나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부정사를 목적보로 쓰는 불완전 타동사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형식 첫 번째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7강에서 키워드 28 불완전 타동사의 목적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